이번 시간에는 그 명리학 이론 한 번에 정리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항상 우리 명리는 운동성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글자에 속지 문자에. 첫 번째는 그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운동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이라는 이 글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오행이라고 했죠. 오행. 이 운동성을 표현한 글자가 행입니다. 절대 운동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두 번째, 이 운동성을 생각하는 그 기본 베이스로 해서 관념화 시켰다. 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물상이라고 한다. 이 기본 전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음과 양을 설명하고 오행을 설명했죠. 이 오행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행, 목화, 금수, 금수 이렇게 사행에다가 플러스 토 이렇게 해서 합쳐서 오행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토가 오행이라고 들어가지만 오행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사행이 발생되는 장소가 토인 겁니다. 이 행이라는 운동성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행에는 이게 사상이죠. 원래 사상이죠. 네 가지 형태. 이 사상에는 행이라는 아까 운동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운동성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셨다고 판단하고 이제부터 관념화된 물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행을 십간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이게 각각의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의 구성 요소가 십간입니다. 갑, 무, 경. 여기에 자수지만 여기에 임수와 개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주의 구성 요소는 십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십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십간도 반드시 운동성이라는 운동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관념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념화된 물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이렇게 작게 해서 여러분에게 컴팩트하게 전달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네요. 어려운데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자, 과, 토,
금,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 음에서 가는 단계가 목이라고 했는데, 이 목도 두 가지가 있더라. 갑과 을. 이렇게 되어 있더라. 모든 게, 여기도, 이게 양이면 이건 음이고,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수, 개수. 경금, 신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병화, 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톤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죠. 여기는, 톤은 일단은 빼고. 자, 이렇게 음량으로 모든 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네 가지의 단계를 분화시켜 놓은 겁니다. 분화시켜 놓은 거. 왜냐? 처음에는 이렇게 음량으로만 원래 해도 모든 게 설명이 됐지만, 좀 더 우리의 복잡한 삶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세분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똑같이 오행으로 다섯 단계를 분화시켰는데, 좀 더 인간이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 다양한 표현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10단계로 나눈 겁니다. 목이라는 것을 해봐도 두 가지로 나눈다. 즉, 이것도 운동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화도 그렇고, 금도 2단계, 수도 2단계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세분화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게 이제 이해할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이 사주를 보는데 그냥 편리한 부분만 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목이라는 운동성을 보니까 갑과 을이 있더라. 그럼 이게 뭐냐? 자, 그럼 제가 이제 지금부터 나무로 표현하겠습니다. 나무로 해서. 이 나무 목자죠. 자, 나무가 대지 위에서 뚫고 쭉 나오는데, 이 처음에 이렇게 싹이 대지를 뚫고 나올 때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강력한 에너지. 여기는 음의 세계입니다. 음의 세계. 수라고 하죠. 강력한 의지가 표현한 겁니다. 표현. 운동 쭉 성장하려는 의지. 이걸 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사실은 여기가 뚫고 나오려는 의지는 여기가 이 갑목이 굉장히 큰 거죠. 여기서 큰 겁니다. 음에서. 그래서 갑자, 병화, 의지가 이놈이 더 큰 겁니다. 왜? 이 음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용맹스러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미 지상에 나온 겁니다. 자, 쭉 가는 힘이 있다. 이게 나무라면 꽃바로 정진하려는 습성이 있더라. 이게 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보니 나무가 위로만 커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퍼지더라. 가지가 나오더라. 가지가 쭉 나오더라. 이걸 을이라고 표현하자. 단지 이걸 같이 합쳐가지고 나무는 나무다. 이게 목이더라. 목에서 갑과 을이 나왔다. 예.
나무는 나무더라. 그래서 갑을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갑이 멀리 가겠느냐? 을이 멀리 가겠느냐? 을이 멀리 가는 거죠, 을이. 쭉 퍼지니까. 자, 여기까지 목입니다. 이 운동성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화. 나무에서 표현하지만 이것은 좀 더 화려하게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기에, 자, 어제가 동지였으면 동지부터 점점 양이 길어지죠. 낫이 길어지죠. 이렇게 낫이 쭉쭉쭉 길어집니다. 동지부터 낫이 이렇게 점점 길어집니다. 낫이 쭉쭉쭉 길어지다가 낫의 길이가 점점 커지다가 4월, 5월 지나면 그때부터 따뜻함이 됩니다. 따뜻함. 그죠? 이것은 낫이 길어지는 과정, 쭉쭉쭉 펼쳐지는 과정.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4월, 5월, 6월, 7월부터 어떻게 돼요? 6, 7월 딱 되면 뜨겁죠? 열기가 생기죠, 열기. 이때부터 열기가 점점 생겨서 열기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것의 결과물이 열인 겁니다. 이것이 펼쳐지는 과정이 없으면 이 열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사방으로 펼쳐지는 기운이라면 펼쳐진 것의 결과물이 열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동지했는데, 동지에서 낫의 길이가 점점 커지면은 4월부터 열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정화인 겁니다. 이거는 길이가 펼쳐지는 과정. 그러니까 뜨거운 건 어떤 게 뜨거운 겁니까? 이게 뜨거운 겁니다, 이게. 예. 뜨거움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물. 이건 펼치라고 하는 운동, 펼치라는 과정인가, 과정. 자,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한번 예를 들었습니까? 자, 경금이 정화를 맞고 병화를 딱 맞습니다. 이것은, 야, 너 움츠리지 말고 펼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면 얘는 간단하게 아주 열을 가하는 건 열을 완전히 가하고, 이것은 열매를 숙성시키는 숙성. 이것은 결과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결과.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향후에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존의 교과서를 보시면은 자세히 나오는데, 이 원리를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원리를. 자, 금. 자, 이것은 열매가 만들어지는 과정, 양인 겁니다. 모든 것이 만들어진 과정이 양이고 음은 결과입니다. 이건 열매, 완전한 열매에 완전히 만들어진 열매입니다. 이건 익혀지는 과정이에요. 햇빛을 흡수해서 익혀지고 성숙되는 과정이고 반드시 익혀진 것입니다.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거는 과정이고 이건 결과. 완벽한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 금을 했고, 시간 관계상 제가 또 이 유튜브라는 게 길게 하면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자, 수는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두워지는 과정입니다. 하지 이후로 어두워지는 과정. 이것은 완전한 어두움, 차가움이죠. 어두워지는 과정이 쭉쭉쭉 있으면 마지막 결정이 차가움이 되는 겁니다. 차가움. 네. 어둠의 결과물이 차가움입니다. 하지부터 쭉쭉쭉 해가 줄어들어가지고 동지달 딱 되면은 어제 동지죠? 가장 추운 차가움이라는 결과물을 얻는 겁니다. 이건 과정이고. 자, 그래서 올해 이민년에 이건 뭐예요? 목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목을 안정시키고 과정이고, 계묘년, 내년에는, 그래서 내년에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내년에 성과를 보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 왜? 이건 과정이죠. 이것도 간목도 과정이죠. 여기는 을목은 뭐예요? 결과잖아요. 개수도 결과. 작년에 했던 결과물들이 올해 나오는 거죠. 좋든 나쁘든. 예? 길이든 흉이든 올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이걸 전달해드리기가 되게 힘든데, 자, 오늘은 10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주를 구성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원소. 예. 가장 기본 단위가 10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0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 운동성을 기반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사주 볼 때 뭐 이민이다, 이때 이게 물에서 나무를 키운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어떤 내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응축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했고, 다음에는 12지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 이론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제 12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근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12지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술토하고 진토가 있어요. 여기에 무토와 여기에 여기 토, 이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이게. 예, 이 토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려면 12지지가 필요한 거죠. 예, 지지가 필요해서. 그래서 다음에는 12지지를 하는데, 중간에 제가 일단은 10간을 했으니까 이 10간을 응용해서 계묘년 운세, 경일주에 대해서, 우리 금일주 중에 경일주에 대해서 계묘년 운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간단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왜? 이 10간을 이해하라고 계묘년 운세에 대해서 띄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두 번째 했는데, 세 번째 이제 이론 시간에는 12지지를 하고, 그 중간에 10간을 응용해서 계묘년의 경금의 운세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여튼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